네, 이번 학습에서는 출력용 디자인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3D 프린터 방식과 또 재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죠.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3D 프린터의 재료는 FDM, LOM의 고체 기반의 재료, 그리고 DLP, SLA 등 액체 기반 재료, 그리고 3DP, SLS 등의 분말 기반 재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똑같은 형상을 만들어도 재료에 따라 가공하는 방식이나 응용 용도가 달라지겠죠? 네, 그렇군요. 출력하고자 하는 모델의 정확한 특성을 이해한 후 그에 맞는 3D 프린터를 선택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출력용 디자인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3D 프린터에 따른 형상 데이터 변경부터 알아볼까요? 각각의 3D 프린터는 출력 가능 해상도가 다릅니다. 처음부터 특정 3D 프린터의 출력 해상도를 고려하여 제작한 경우라면 그렇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 외의 경우는 3D 모델링 데이터를 출력할 프린터의 해상도에 맞춰서 데이터를 변경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3D 프린터 방식에 따른 재료를 추가적으로 더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체 기반형에 속하는 FDM을 설명드릴게요. 열 가소성 재료를 녹인 후 노즐을 거쳐 압출되는 재료를 적층해가는 방식으로, 열 가소성 재료에는 ABS, PLA 등의 필라멘트 형태가 있습니다. 다음 LOM은 종이판이나 플라스틱 등의 시트를 CO2 레이저나 칼로 커팅을 한 후 열을 가해서 혹은 접착을 하면서 모델을 제작하는 방식이에요. 액체 기반형에 속하는 DLP 방식은 레이저 빔이나 강한 자외선에 반응하는 광경화성 액상 수지를 경화시켜 제작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SLA 방식은 빛에 민감한 반응을 하는 광경화성 수지가 들어있는 수조에 자외선 레이저를 주사해 모델을 제작하는 방식이에요. 또 프린트 헤드의 노즐에서 액상의 컬러 잉크와 바인더라는 경화 물질을 분말 상태로 재료에 분사하여 모델을 제작하는 폴리젯 MJM 방식이 있어요. 다음으로 분말 기반형을 살펴보면요, 3DP라고 분말을 바인더라 불리는 접착제를 이용하여 단면 조형 후 적층하고 바인더로 분말을 접착하여 형상을 제작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말 형태의 재료를 레이저를 이용하여 소결하고 또는 융해하여 형상을 제작하는 SLS, DMLS 방식을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EBM은 일렉트론 빔을 이용하여 분말 형태의 재료를 소결 또는 융해하여 형상을 제작합니다. 이번엔 고체, 액체, 분말 기반의 3D 프린터 방식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체 기반의 3D 프린터 FDM 방식의 장점부터 알아볼게요. 친숙한 소재 ABS, 친환경적 소재 PLA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3D 프린터와 재료의 가격이 다른 3D 프린터 방식에 비해 저렴해요. 또 작동 원리가 간단하고 사용 가능한 오픈소스가 많아서 활용하기가 좋고 가장 보편적인 방식으로 접근성이 좋습니다. 반면 다른 3D 프린터 방식에 비해 출력의 품질이 떨어지고 미세 분진과 가열된 플라스틱 냄새가 발생한다는 점과 정교한 작업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D 프린터가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3D 프린터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나 일반 가정용으로 사용하기 적당하고요. 주로 섬세한 표현보다는 전체적인 윤곽에 대한 출력이나 시제품 제작 등에 사용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액체 기반 3D 프린터는 다양한 색상과 특성을 가지는 소재들이 개발되어 있고 출력 속도와 정밀도가 아주 우수해요. 또 속도와 품질이 우수하고 소재가 다양하기 때문에 가격이 조정된다면 앞으로 가장 많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점을 살펴보면요,
약 0.1mm 이하의 해상도를 가지기 때문에 품질이 좋고요. 소재의 종류가 500종 이상으로 다양하고 출력 속도가 빠르고 컬러 출력도 지원된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재료의 가격이 상당히 비싸고 사용 및 취급 시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출력 가능한 사이즈가 작아 주로 액세서리 및 치기공 등 정밀한 형상을 제작할 때 사용하고요. 일반인과 프로슈머 산업 전반에 걸쳐 폭넓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말 기반 3D 프린터를 살펴보면요. 바인더 접착제를 사용하여 모형을 제작하는 3D 프린터 방식과 레이저를 이용하여 분말을 소결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다양한 분말 소재를 접합제, 레이저, 전자빔 등의 다양한 에너지 소스들을 사용하여 접합, 소결, 용융 등의 형태로 적충하는 방식의 3D 프린터입니다. 3D 방식은 서포트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출력 후에 서포트 제거 등의 작업이 필요하지 않고 금속을 비롯해서 세라믹, 플라스틱 등 분말로 된 다양한 소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컬러 표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분진이 발생하므로 피부와 호흡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프린터와 재료의 가격이 비싼 편이에요. 또 2차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요. 바인더를 활용하는 3DP 방식은 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피규어나 석고상 등을 제작하는 분야에 사용되고요. 금속 및 세라믹, 모래 등을 사용하는 레이저 방식의 3D 프린터는 복잡한 형상과 함께 강도와 내열성 등이 필요한 자동차 부품 등의 산업에 사용됩니다. 3D 프린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또 정밀하게 모델링 해버렸다. 뭐 이런 경우에도 데이터를 변경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질문하신 대로 만약 출력을 할 경우 3D 프린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밀하게 모델링이 된 데이터의 경우 가장 작은 부분의 크기가 0.1mm 정도이고 3D 프린터의 출력 가능 해상도가 0.4mm인 경우에는 3D 모델링 데이터를 최소 0.4mm 이상으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럼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는 형상 데이터를 어떻게 변경해야 할까요? 네, 슬라이서 프로그램은 3D 프린팅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를 층별로 분류하여 저장을 해줍니다. 출력 시 적층의 높이를 지정하고 출력물의 벽 두께를 설정하고 그리고 출력물의 내부를 채울 때에는 밀도도 측정하도록 합니다. 또한 출력 속도, 노즐과 베이드판의 온도도 설정해야겠죠. 만약 각 축의 모터 이송 속도를 너무 높이면 표면의 결속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네, 강사님, 3D 프린터는 또 기기마다 최대 출력 사이즈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최대 출력 크기보다 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네, 최대 출력 크기보다 큰 모델링 데이터는 분할해서 출력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분할 출력이라는 것은 하나의 3D 데이터를 나눠서 출력하는 것인데요. 분할 출력한 다음 다시 하나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을 고려해서 분할을 해야 합니다. 분할된 객체를 다시 하나로 연결시켜 줄 때 주로 접착제를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모델링의 수정을 통해서 접착제 없이 결합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큰 사이즈의 출력물의 분할 출력 방법에 대해 예를 통해 살펴볼까요? 의자 모델링 데이터는 338, 232, 495mm입니다.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 열어보면 아래와 같이 출력 범위를 벗어남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형상 데이터를 분할해서 출력해야 하는 거죠. 출력할 프린터의 해상도는 최대 275, 265, 230 mm입니다. 다음 캐릭터 모델링 분할 출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이 서 있는 형태의 캐릭터를 출력하려고 하면 서포트가 많이 필요해요.
어깨로부터 이어지는 팔과 손가락은 반드시 서포트가 필요하죠. 이러한 경우 캐릭터를 큰 덩어리로 나누어 분할 출력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서포트를 설치한 후 출력을 했을 때 서포트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출력물이 손상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형상 데이터 분할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의할 점은 출력용 데이터로 저장하기 전에 3D 프린터의 출력 범위 및 해상도에 맞게 제작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큰 사이즈 모델링 데이터를 분할해 볼까요? 먼저 출력하고자 하는 3D 프린터의 해상도를 확인합니다. 출력하고자 하는 3D 프린터의 해상도와 큰 사이즈 모델링 데이터의 크기를 비교하여 어떻게 분할할지 결정하는 거죠. 다음은 3D 디자인 소프트웨어에서 결정한 내용에 따라 큰 사이즈 모델링 데이터를 분할하면 돼요. 높이 부분과 세로 부분의 사이즈가 범위를 벗어나므로 전체 사이즈를 20% 정도 줄여서 분할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분할된 형상을 슬라이스 프로그램에서 열어 출력이 가능한지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는 팁 메모하세요. 서포트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려면 세워진 객체의 경우 눕혀서 출력하는 것이 좋고요. 출력할 3D 프린터의 해상도를 고려하여 디자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번에는 형상 데이터 변경하는 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시작 전에 모델링 시 외곽에 끊김이 없는지 확인하고 정확한 치수를 확인해야 한다는 거 명심해 주세요. 먼저 출력할 3D 프린터의 출력가는 해상도를 확인해야겠죠. 출력할 프린터를 정하고 프린터의 X축, Y축, Z축 해상도를 확인하면 돼요. 다음은 3D 모델링 데이터 치수를 측정합니다. 3D 디자인 소프트웨어의 치수 측정 기능을 이용하여 출력할 프린터의 해상도보다 모델링 데이터의 치수가 작은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치수를 수정해야겠죠. 3D 출력 해상도보다 낮은 값에 대해서 최소 수치 이상의 값으로 수정하면 돼요. 출력할 프린터를 정하고 프린터의 X축, Y축, Z축 해상도를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는 팁이 있으니 이건 받아 적으시면서 기억하세요. 3D 모델링을 시작할 때 출력 프린터의 최소 해상도를 고려해 작업하는 것이 아주 편리하고요. 출력의 오차를 감안하여 모델링 자체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외에 3D 형상 데이터에 추가할 부가 요소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3D 프린터는 적층 방식으로 출력이 이루어지므로 모델의 구조에 따라 서포트와 같은 부가적인 요소들이 추가되어야 됩니다. 적층이 되려면 바닥면부터 레이어가 차례로 쌓여야 하는데요. 바닥면과 떨어져 있는 레이어는 갑자기 허공에 뜨게 되어 출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서포트입니다. 3D 프린터에서 서포트는 바닥면과 모델에서 지지대가 필요한 부분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럼 3D 프린터 방식에 따라 서포트를 어떻게 실행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FDM 방식을 지원하는 출력 소프트웨어인 큐라, 메이커버 등에서 자동 서포트가 실행됩니다. 그리고 DLP 방식을 지원하는 출력 소프트웨어인 매시믹서, B9 크리에이터 등에서 자동 서포트를 지원하거나 직접 서포트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서포트를 모델에 직접 설치를 하면 자동으로 설치하는 것에 비해 소재의 비용 절감과 함께 높은 품질의 출력물을 얻을 수 있어요. 다음으로 SLA 방식은 자동 서포트를 지원하고 직접 서포트도 설치할 수 있는데요. 광원이 다른 점 외에는 DLP와 비슷하기 때문에 DLP 출력 보조 소프트웨어인 B9 크리에이터 그리고 스틱 플러스 등에서 서포트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출력용 디자인 데이터로 저장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3D 디자인 소프트웨어에서 작업한 형상을 3D 프린터용 데이터로 저장하려면 3D 프린터 표준 파일로 저장해야 합니다. 3D 설계 툴은 설계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툴들이 존재하며 기본적으로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 호환 가능한 STL OBJ 파일로 변환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툴도 상관이 없어요.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 STL 파일의 레이어 분할 및 출력 환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 레이어 및 출력 환경이 결정이 되면 G코드로 변환합니다. 다음으로 슬라이서 프로그램으로 출력용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데요. 슬라이서 프로그램은 입체 모델링을 단면별로 나누어 프린팅 소프트웨어에서 동작할 수 있게 G코드를 생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슬라이서 프로그램은 출력물이 바로 서고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서포트의 설치를 지원하는 거죠. 출력용 디자인 수정하기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대 출력 크기보다 큰 모델링 데이터는 분할 출력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3D 프린터는 적층 방식으로 출력이 이루어지므로 모델의 구조에 따라 서포트와 같은 부가 요소를 추가해야 합니다.